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하루 종일 양시장 우하향 장세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코스닥 계속 내려가지고 2.38% 내렸고 코스피가 1.88 정도 내리는 조정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뭐 우리 방은 오늘 급등주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락장인지 거의 못 느꼈죠. 못 느꼈는데 이제 오후장 되면 될수록 종목들이 약한 게 좀 티가 나고 밀리는 게 좀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나마 오늘 시장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하나생명 신용으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오래간만에 제가 신용 얘기를 하는 종목은 진짜 드물어요.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하나생명을 우리 신용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서 오늘 아침에 다 30%대 30에서 35% 사이 다 매도가 반 정도 줄였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다 줄이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갔죠? 그거를 바로 한국 화장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종목이 많이 이동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그거를 한국 화장품으로 오늘 한한령 해제 이슈로 한국 화장품을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40분 정도 만에 급등을 보고 또 16,500원 라인 VI 걸린 시간 동안 매도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VI 걸리고 났으니까 뭐 다 16,000대 위에서 다 팔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마무리를 짓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돈을. 그러고 나서 신용 종목 하나 더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알려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생명 이후에 이제 신용으로 잡을 종목을 하나 1차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후에 계속 안내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사야 될 종목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나생명도 사실 그렇게 신용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려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거래일째 급등 나온 거예요. 계속 다 들어오실 때마다 그냥 사라고 말씀드렸던 때고 그것도 신용으로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시기니까 그런 스타일로 지금 하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 매수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시장 분위기상 내일은 봐서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나노메딕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상한가를 찍고 터닝했어요. 근데 4%까지 빠져가지고 사실 이거는 운전이 너무 지저분했고 그래서 이거는 후속으로 또 대응을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G 플러스가 오늘 한한령 해제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1585. 아마 3월 25일까지 합류하신 분들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저것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오늘 움직인 종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의미 있게 움직인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가장 주력 포인트 에클론이 오늘 상한가를 또 찍었어요. 오늘 상한가를 사실 두 개 찍고 완성을 못했어요. 완성을 못했고 오늘 뭐 코오롱 시리즈가 싹 다 잡아가는 코오롱 하필이면 또 하나 코오롱 시리즈만 싹 다 들어갔고 코센도 들어갔네요. 코자로 시작하는 게 뭐 다 상승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코오롱 인더우,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글로벌 우, 생명과학, 머티리얼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에클론을 우리가 굉장히 우려먹고 있는데 반복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도 했다가 더 비중 채웠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또 상한가 보고 상한가 여기 요날 또 그 팔았다가 이날 다 팔았었죠.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날 여기 상자리에서 다 팔고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번 비중 채워서 먹은 겁니다. 지금 비중을 채운 다음에 먹고 이렇게 어쨌든 단계적으로 시장이 조금 빠지더라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들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은 3월달 수준으로 막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은 해볼 만한 조정장이 나와도 해볼 만한 상황이고 조정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장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이미 V반등을 완성시키고 나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정장은 거쳐가야 되고 밀리는 자리가 분명히 거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 정도까지도 깊게 열어둘 수는 있어요. 1차는 여기, 2차는 이 정도까지 열어두고 또 여기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겁니다. 저는 중장기적인 외국인 포지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흐름은 거기에 그냥 개별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종목들. 그리고 총선을 또 이제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변동성이 좀 생길 겁니다.
거기서 출렁임이 좀 있을 거고, 그런 출렁임을 통해서 또 나갈 사람도 나가고 또 들어올 사람도 들어오고 하면서 수급 쪽 물갈이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냥 계속 곱게 가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또 아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계속 수급 쪽 물갈이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나오고 하는 게 계속 반복돼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장은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편안하게 너도 나도 다 편안하게 움직이는, 편안하게 상승하는 장은 사실 이렇게 생명력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생명력을 길게 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좀 선물, 오늘 결국 매수로 바뀌었네. 오늘은 142억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또 같은 포지션을 이뤄냈어요. 야, 말씀드리는 순간 15분 완료되고 2,500억이 들어왔네. 아하하. 보이시죠? 방금 전에 확 들어간 거 보이셨죠?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를 만드는 롱 포지션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단기적인 거는 지금 단기적 흐름에 맡기고 중장기적인 상승 포지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할 수 있는 걸 노리고 있는데 그 외국 그렇죠? 지금 4천억이 들어와서 이거 깜짝 놀랐네. 방금 보면서 놀랐네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동일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4천억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마감 때 누가 지금 팔았을까요? 기관들이 싹 다 팔았네. 기관들은 자꾸 외국인들이 반대로 해서 기관들이 지금 선물 옵션에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 때도 외국인들이 약 7천억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파생 시장에서요. 7천억대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이 약 5천억을 손실을 봤어요. 개인들이 약 2천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파생시장은 제로섬입니다. 누군가는 따면 누군가는 잃어야 돼요. 주식시장은 달라요. 주식시장은 다 같이 갈 수 있고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3월달에 내려갈 때 누군가는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다 박살났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시장, 평균적으로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모두가 다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파생시장은 제로섬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선물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의 힘에 기관들이 좀 밀려요. 그래서 6월달에도 마찬가지로 6월 선물 만기일에도 기관들이 조금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외국인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외국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 뒤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외국인들이 단 하루도 지금 최근에 언제부터 2월 24일부터 하루 빼고 줄곧 매도해요. 그렇죠? 요 하루 빼고 3월 4일, 3월 5일부터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고요. 포지션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략을 계속 짜서 저는 계속 끌고 가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웬만하면 3월 19일 물갈이 나고 나서는 끌고 가시라. 여기서 산 거는 웬만하면 절반 뭐 어느 정도 나오면은 매도를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웬만하면 끌고 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읽지 못했으면은 불안해요. 맨날 조금 올라가면 팔고 싶고, 조금 올라가면 팔고 싶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또 저번처럼 떨어지겠지 하면서 시원하게 못 가져간다고요. 매수도 못하고 되게. 그래서 지금 기사들 보면은, 신문 기사들 뭐 뉴스 기사 보시면 계속 도망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지금 주식은 날아가는데 나는 지금 떨어질 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아쉽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포지션을 잘 읽어야 돼요. 외국인들 따라 하려면. 우리 개인들 따라 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사항이 인버스를 오늘 제가 궁금한 사항, 장중에 이제 인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거였냐면,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2%대, 코스닥은 1.8, 거의 2% 근처에 가까운 조정이 나오면서 인버스에 결집했던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질까를 일단 좀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인버스를 좀 더 신뢰하게 됐다, 인버스에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역시 시장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폭락할 거야. 물론 여기서 더 조정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이 맞았어, 인버스를 더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기저기서 지금 막 유튜브나 뭐 방송 보고 신문 보니까 야 인버스 개인들만 샀대. 무슨 동학 개미 운동이 인버스래. 옛날에 얼마 전에 삼성전자였는데 인버스로 다 수급이 넘어왔대. 라고 하면서 아 안 되겠다. 나는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인버스 팔고 다른 거 할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늘 매도를 했겠죠. 둘 간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오늘 궁금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버스는 시장이 떨어지면 코스피가 떨어지면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물량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오늘 같은 날은 팔 확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워낙 인버스 쪽으로 수급이 몰리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했던 겁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선물 인베스트 곧버스 기준으로 개인들이 약 31만 주 정도, 32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동안 산 거에 비하면 아주 세발의 피죠. 어쨌든 그렇게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에는 32만 주의 개인 매도자가 승리를 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시장은 어쨌든 오늘 제가 요거를 보고 매매를 좀 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물이 외국인들이 조금 종가까지 매수세로 시원하게 전환되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종가 매수 하나 할 것을 좀 생략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은 내일 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좀 읽어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주들의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끝낼까 하는데 오늘 정치주들 좀 내려갔죠. 이낙연 주도 그렇고 황교안 주도 그렇고 주도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 황교안 쪽에서는 한창제지가 15.5% 떨어졌고 이낙연 쪽에서는 뭐 이월드가 13% 떨어졌고 그다음에 남선알미늄이 한 7% 떨어졌고 이렇게 주도주들이 좀 떨어졌어요. 총선이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총선전. 그런데 옛날 같지가 않은 게 조금 조정이 좀 그 재료 소멸기가 좀 먼저 나오는 것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는 없었던,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좀 약했던 사전투표 때문인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번에 20%가 넘은 것 같던데 그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디데이가 좀 당겨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재료 소멸이 분산되는 거지. 재료 소멸이 하루아침에 옛날 같으면은 어떤 그 당일에 당일이 되면 당일 전에 완전히 가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뭐 이런 성향을 보였다면 최근에 이제부터는 사전 투표가 도입되면서 사전 투표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사전 투표를 활용을 많이 하면서 분산되는 겁니다. 며칠에 걸쳐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 주식이 다른 내용에 의해서 제자리를 또 찾아가는 뭐 그러한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시장이 3월 19일부로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갈리면서 물갈이도 많이 일어나면서 종목이 다 최저평가, 극저평가에 많이 진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총선주로 뭐 별로 올라간 게 별로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이번에 총선주라고 해서 뭐 되게 뒤늦게 잠깐 올라갔지 뭐 그게 엄청나게 막 급등 나오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내려갈 폭도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데다가 재료 소멸이 며칠간 걸쳐서 분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대선이나 총선 시즌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로지 총선 인맥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 다시 뭔가 수급을 받을 만한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주들도 그렇게 좀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 플러스 뭐 누구누구 인맥주 플러스 다른 내용이 붙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대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로봇이라든지 AR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혹은 엔터 쪽으로 붙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시기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워낙 떨어지면서 종목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아니라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홍정욱의 출마를 예상을 했었어요. 이제 틀렸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홍정욱이 출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때 그 당시에 많이 떨어지면서 관련주들이 같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불출마했다고 더 떨어지는 일은 없이 그냥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KNN은 16%가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 KNN은 사실 홍정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다른 정치인주로 지금 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인물이 당선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출마를 안 하든 그 이후에 얘가 다른 쪽으로 수급을 일으킬 만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돈이 들어와서 얘를 뭔가 이후의 상황을 계획을 하고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따져가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하여튼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사실 시장이 어려운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